혹시 자동차 사고 후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고개 갸우뚱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그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자동차 보험금 계산법의 비밀을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죠. 분명히 내 손해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주겠다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지급액의 수수께끼를 풀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4가지 공제 항목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보고 또 최근에 박힌 아주 중요한 경상 환자 규정도 짚어볼게요. 마지막엔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을 위한 꿀팁까지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손해공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험사가 돈을 아끼려고 막 깎는 게 아니고요.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에 따른 거예요.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 각자의 책임을 공정하게 따져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손해공제가 적용되는 4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알아볼 건데요. 꼭 기억하세요. 이 계산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게 최종 금액을 아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금은 바로 이 4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동승자 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 그리고 기왕증 기여도. 이름만 들으면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승자 감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고맙게도 자기 차로 저를 태워줬는데 안타깝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저는 차를 공짜로 얻어 탄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인 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금액을 깎는 겁니다. 물론 제가 택시처럼 돈을 냈거나 업무 때문에 탄 거라면 적용되지 않겠죠. 두 번째, 과실상계. 이게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절대 당신이 사고를 냈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고 자체는 100% 상대방 잘못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손해가 더 커졌다면 그 부분은 내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가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가 나던 그 순간의 법규 위반처럼 좁은 의미의 잘못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가 난 후의 행동, 예를 들어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사가 다 나을 때까지 절대 술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 괜찮겠지 하고 무시해서 상처가 더 났다? 그럼 그게 바로 피해자 과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은 썼지만 무릎 보호대 같은 다른 장비를 안 해서 다리를 더 심하게 다쳤다면 그건 역시 손해를 키운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손익상계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사고 때문에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어떤 이익이 생겼다면 그만큼은 최종 보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같은 손해에 대해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보험금이 깎이는 얘기만 해서 좀 우울하셨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법과 제도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내 과실이 크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계산된 최종 지급액이 내가 실제로 쓴 치료비와 간병비보다 적게 나오면 보험사는 무조건 실제 들어간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건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정말 강력한 규정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특히 가벼운 부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 환자라고 부르는 경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예전에는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는 내 과실이 90%라도 상대방 보험사가 내 치료비를 전부 내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일단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내주긴 하는데 나중에 당신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는 돌려주세요 하고 다시 청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미한 사고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치료비 청구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건 바로 일부러 과실이 높은 사고를 내고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오래 다니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시스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서 전체 보험 시스템을 더 건전하게 만들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내 과실이 2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먼저 과실상계로 20%인 200만 원이 깎여서 800만 원이 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미 병원비 500만 원을 저 대신 병원에 내줬잖아요. 이 500만 원 중에 내 과실에 해당하는 20%, 즉 100만 원은 원래 내가 냈어야 할 돈이죠. 보험사가 이걸 대신 내준 건 저에게 이익이 된 셈이니까 손익상계 원칙에 따라 남은 800만 원에서 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손에 쥐는 현금은 7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복잡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023년 규칙 변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내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우리가 보통 줄여서 자상특약이라고 부르는 걸 추가로 가입하는 겁니다. 이 특약은 내 잘못이 있는 사고에서도 내가 내야 할 치료비나 합의금을 내 보험으로 대신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뀐 규정 때문에 생긴 보장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입한 그 보험, 만약에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신의 과실 책임까지 든든하게 막아줄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신의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